자, 반갑습니다. 6주차 1차 시간이 시작하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마지막에 했던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게 되면, 함수의 증감. 그래서 우리가 도함수의 응용 파트에서 그 미분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 함수의 증가와 감소 상태를 알 수 있다라고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었고요. 그래서, 자, 오늘 우리가 하게 될 거는 뭐냐면, 일단은 108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페이지 108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지금 극대값이랑 극소값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그 109페이지로 넘어가시게 되면 이제 그림 2.12를 보시게 되면 그 극대와 극소에 대해서 점을 우리가 이게 그림으로 이렇게 시각화 시켜 놓은 거를 지금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일단 여기서 극대값이 뭐고 극소값이 뭔지를 먼저 소개를 하자면, 자, 일단 극대값이라는 건 뭐냐면 함수의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자, 우리는 이 점, 그러니까 뭐냐면 이 점을 만약에 A라고 했을 때 이 A의 근방에 있는 이 A의 근방에서 우리는 이 값이 이 근방에서 가장 큰 값을 가지게 되는 요 부분을 우리는 극대값이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108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식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A-H, 여기를 A 플러스 H라고 하게 되면 여기가 이제 각각 뭐가 되어 있어요? 여기가 바로 F의 A 마이너스 H, 여기가 F의 A 플러스 H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값이 이제 FA가 되는 건데, 그 FA의 값이 근방에 있는 값들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가지게 되는 요 값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이 A라는 점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극대점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A에서의 함수값, 이 FA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극대값이라 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마찬가지로 자, 극소값도 우리가 보게 되면 극소값도 우리가 보게 되면 그래프에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봤을 때, 자, 분명히 여기에 어떤 점이 있을 거예요. 이 점을 예를 들어서 A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A에서 근방을 이렇게 가져왔을 때, 그죠? 근방을 가져와가지고 얘를 A 플러스 마이너스 H, 얘를 A 플러스 H라고 했을 때, 이 A에서의 함수값, 그 다음에 A 플러스 H에서의 함수값 을 비교를 해보고 그 A에서의 함수값을 이런 식으로 적어줬을 경우에, 자, 어때요? 그 A의 근방에서 우리는 그 함수값이 가장 작은 것이 FA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줬을 때 이 점을 우리는 극소점이라고 하고, 그죠? 네. 그때의 함수값 FA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극소값이라고 한다는 극소값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은 조금 이렇게 배우셨을지 모르겠지만 꼭 극대값, 극소값을 가지는 그 점에서는 꼭 미분이 가능해야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뾰족점 같은 거 있죠. 이렇게 뾰족점 같은 거, 예. 이런 뾰족점 같은 거, 이런 뾰족점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는 여기가 극소라고 할 수도 있고 여기가 극대라고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꼭 미분 가능해야 된다는 보장은 안 생긴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극소값이랑 극대값을 가지게 된다는 전제하에 만약에 미분 가능하다면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바로 그 109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리 2.5.6에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일단 우리가 미분 가능한 극대점, 극소점들에 대해서는 그 점에서 미분했을 때 그 미분 계수가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리 2.5.6은 일단 미분 가능하다라는 함수의 전제와 극대 극소라는 개념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결과가 그 극대 극소점의 미분 계수가 바로 뭐가 된다? 0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함수가 주어졌을 경우에 그 미분을 해서 0이 되게 해주는 값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보통 극값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바로 극값을 가지게 된다면 이제 우리는 이런 식으로 미분했을 때 결과가 0이 된다는 사실 이용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리 2.5.7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정리 2.5.7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일단 한번 읽어보게 되면 1번 같은 경우가 일단 전제가 뭐냐면 F'A 그러니까 한번 미분했을 때 0인 것을 만족시켜 주는 거라고 일단 가정을 했어요. 그랬을 때 첫 번째 자, 두 번 미분했을 때의 미분 계수가 0보다 작으면 이때는 뭐가 된다? FA는 극대 값이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두 번 미분한 것이 0보다 크게 된다면 이제는 이건 뭐가 되겠어요? 극소값이 되겠죠. 자, 이거를 좀 그림을 통해서 조금 쉽게 이해를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일단 우리가 1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뭐냐면 극대값이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자, 일단은 미분을 했을 때의 값이 0이니까 요 점이 바로 A가 되겠죠. 근데 한 번 미분했을 때 값이 일단 0이고 그 다음에 한 번 미분했을 때 값이 0이고 자, 두 번을 미분했어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자, 이게 점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한 번 미분한 거에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 미분한 것이 0보다 작다라는 것은 한 번 미분한 그 도함수 자체가 뭡니까? 감소함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감소함수라는 말은 점점 뭡니까? 그 한 번 미분한 것이 감소함수다라는 말은 점점 뭐예요? 그러니까 한 번 미분한 것이 이게 접선의 기울기를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게 접선의 기울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좀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그럼 두 번 미분한 것이 지금 양수거든요. 음수거든요. 두 번 미분한 것이 음수인데 그 말인즉슨 여기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한 번 미분한 거의 함수가 감소함수가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미분한 거를 통해서 함수의 증감을 파악해 줄 수 있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미분해 준 결과가 음수라면 그 미분하기 전에 있는 그 한 번 미분한 그 함수 자체는 감소함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감소함수가 된다는 말은 점점 작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감소함수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건 뭐냐면 결국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작아진다라는 겁니다.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작아짐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점점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0 됐다가 이제는 음수가 되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죠? 그럼 이런 식으로 될 테니까 바로 이때 바로 미분 개수가 0이 되게 되는 바로 요 점이 바로 뭐가 된다? 바로 극대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지금 두 번 미분한 것이 지금 양수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의미하는 게 뭐냐면 한 번 미분한 것이 바로 무슨 함수다? 증가함수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그럼 한 번 미분한 것이 우리가 증가함수다 라는 거에 기하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냐면 접선의 기울기 자체가 점점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 우리가 요렇게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점점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커지는 걸 의미하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식으로 점점 이렇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이렇게 됐다가 나중에 기울기가 0이 됐다가 여기서는 기울기가 점점 양으로 바뀌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미분했을 때 0이 되게 해줄 수 있는 바로 요 점이 바로 뭐가 된다? 극소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극대점이 되겠죠. 됐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두 번 미분한 거의 부호를 따라서 우리는 뭐다? 월크 함수가 극대가 되는지 극소가 되는지를 파악을 해줄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자, 그러면은 한번 예제에 있는 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페이지 110페이지로 넘기시면 예제 자 2.5.12번입니다. 자, fx가 주어진 게 어떤 거냐면 x세제곱 마이너스 9x제곱 플러스 24x 마이너스 7의 극소값을 구하래요. 극소값. 자, 일단 우리가 이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조금 파악을 해보기 위해서 앞에서 뭐예요? 우리가 함수의 증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미분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미분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미분을 한번 해보게 되면 3x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24 3으로 묶어주게 되면 요렇게 x제곱 마이너스 6x 그 다음에 플러스 8이 되겠죠. 예. 그러면은 이거를 인수분해 해주게 되면 3의 x 마이너스 4와 x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자, 우리가 미분한 것이 0이 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극값과 극소를, 그러니까 극값을 가지게 되는 후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번호는 뭐가 돼요? 일단 x는 4랑 2가 바로 극대랑 극소가 될 수 있는 후보가 될 수 있는 애들이고, 그러면 이게 지금 위에는 함수 자체가 3차 함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가 당연히 2, 여기가 당연히 4가 될 건데, 그죠? 그러면은 극소점이 되는 부분이 바로 4가 되는 겁니다. 여기가 바로 극소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4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바로 극소값이었으니까 우리는 바로 F4를 계산한 결과값이 바로 극소값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한 결과를 참고해보게 되면 9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9가 바로 극소값이 된다는 사실. 됐죠? 네, 이렇게 일단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 예제 2.5.13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제 2.5.13을 보시게 되면, 자, 일단은 먼저 보시게 되면 fx가 자 2x 3승 마이너스 9x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2 이렇게 돼 있는데 구간이 정해져 있어요. 1과 3 사이에서 지금 정의역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죠? 예. 일단 우리가 최대 정리 때문에 당연히 뭡니까? 이런 폐구간이고 연속 함수를 주게 되면 당연히 뭡니까?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진다라는 정리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그 최대가 최소값을 구해줘야 되는 부분인 건데 일단은 3차함수니까 이렇게 그려질 것이고 그죠? 그다음 어떤 구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1에서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치역이 되는 부분인 건데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치역이니까 요 부분에서 우리가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려내 줘야 되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여기서 당연히 최대값이 될 수 있는 후보는 바로 얘가 될 수 있겠고 최소값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또 여기서 여러분들 조사해 줘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양끝값의 함수값까지 비교를 해봐 가지고 여기서 이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려내 줘야 된다는 부분인 거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걸 찾아주기 위해서 일단 우리가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주기 위해서 기본적으로는 함수를 역시 미분해 주셔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자 f'(x를) 우리가 한번 구해보게 되면 자 6x 제곱 마이너스 18x에 플러스 12 6으로 묶어주게 되면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될 거고 인수분 해보게 되면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니까 미분한 게 0을 만족시켜주게 되는 x값이 1과 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게 되면 3참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그럼 여기가 바로 1이 될 거고 여기가 바로 2가 되겠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은 주어진 지금 x의 범위가 1에서 3까지니까 우리는 그 치역의 범위가 요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죠. 요렇게 일단 되는 거고 지금 3일 때는 뭔지 모릅니다. 어쨌든 3은 여기 있을 거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단은 뭡니까? 최소값은 바로 F2가 되는 걸 알겠네요. 여기가 바로 뭡니까? 극소이자 최소가 되는 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집어넣은 함수값이 바로 최소값이 된다는 거. 그래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 2를 집어넣게 되면 역시 참고해보게 되면 F2의 값은 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얘가 바로 최소값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최대값을 우리가 구해보기 위해서 일단은 1에서의 함수값을 우리가 계산해보게 되면 m을 구하기 위해 일단은 1에서의 함수값과 3에서의 함수값을 비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f1의 값은 얼마고 3이고 3은 집어넣어서 역시 계산해보게 되면 7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최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여기가 되겠죠. 여기가 바로 최대값이 된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함수의 증감과 동시에 111페이지에서 나오는 내용은 바로 뭐냐면 그 함수의 오목 볼록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 페이지에 111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오목 볼록성이 나와 있고 오목 볼록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일단은 우리가 뭐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도 얘기하는데 일단은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보는 방향에 따라서 이제 오목하고 볼록하고 이게 좀 견해 차이가 있으니까 그냥 우리가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예. 근데 보시게 되면 자 결국에는 정리 2.5.8을 먼저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일단 자 1번 2' 그러니까
두 번 미분한 것이 양수면 아래로 볼록. 그 다음에 두 번 미분한 것이 음수면, 자, 아래로 오목이라 되어 있지만 저는 위로 볼록이라 할게요. 위로 볼록. 그 다음에 나머지 한 케이스. 두 번 미분한 것이 만약에 0이면 0이게 되면 이제 이때는 이제 오목 볼록성을 우리가 판단해 줄 수가 없죠. 그래서 요때 일단은 플러스 전제 조건이 일단은 두 번 미분한 것이 0이고, 그 다음에 F2'의 X가 부호가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X는 A에서 부호가 바뀌는 현상이 일어나면, 부호가 바뀌는 현상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뭐다? F2'에다 바로 그 A에서의 점이 있죠. A, FA라는 이 점은 바로 뭐가 된다? 변곡점이 된다는 겁니다. 변곡점. 그래서 우리가 변곡점을 찾아주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단서가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변곡점은 약간 요런 점을 말하는 거죠. 요런 점. 그죠? 요런 점을 우리가 변곡점이라 한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정리 2.5.8은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 결국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한 번 미분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함수의 증가와 감소 상태를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 미분한 거의 결과의 부호를 따라서 우리는 그 함수의 오목이라 안 할게요. 함수의 볼록성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볼록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그죠? 그러면은 한 번 미분한 거 조사하고 두 번 미분한 거에 부호 조사해가지고 그 부호에 따라서 그래프 자체가 요렇게 그려지느냐, 혹은 요렇게 그려지느냐, 혹은 요렇게 그려지느냐, 혹은 요렇게 그려지느냐, 요렇게 우리가 나눠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일단 요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 자, 예제 2.5.14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예제 2.5.14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fx가 주어져 있는 게 지금 3차함수 x 3승 마이너스 3x 제곱, 이거의 오목 볼록을 조사하고 만약 변곡점이 있다면 그 변곡점을 구하여라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쨌든 오목 볼록을 조사하든지 아니면 변곡점을 조사하든지 어쨌든 두 번 미분을 해줘야 되는 결과니까, 자, 한번 미분해 볼게요. 한번 미분해 보게 되면 우리는 자 3x 제곱 마이너스 6x가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자, 두 번 미분한 거 한 번 더 미분해 볼게요. 그러면은 자 6x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는 0을 만족시켜주는 x의 값이 뭐가 되냐면 1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네. 그러면 요 1을 기점으로 해서 그 함수의 오목 볼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 당연히 뭐예요? 여기서 x가 만약에 1보다 작은 구간에 대해서는 f의
F2' 미분한 것이 뭐가 돼요? 음수가 되겠죠? 그러면 F2' 미분한 것이 두 번 미분한 것이 0보다 작다면 우리는 여기서 뭘 얘기할 수 있냐면 두 번 미분한 것이 음수예요. 그러면은 한 번 미분한 것이 감소함수라고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고, 그래도 감소함수가 된다면 한 번 미분한 것이 감소함수라면 접선의 기울기가 아까 했던 것처럼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작아진다는 얘기니까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바로 극대값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죠. 그죠? 그럼 극대값을 가지는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였냐면은 이런 케이스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함수가 어때요? 위로 볼록인 형태가 되겠죠. 위로 볼록.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반대로 x가 만약에 1보다 큰 구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두 번 미분한 것이 양수가 될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한 번 미분한 것이 증가함수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으니까 증가함수 그러면은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커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이게 바로 뭐가 된다? 극소값을 가지게 되는 케이스가 되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극소값을 가지게 되면 이런 형태가 될 거니까 우리는 바로 뭐 된다? 아래로 볼록이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두 번 미분한 것이 지금 는 0을 시켜주게 되면 결국에는 F2'에 1을 집어넣게 되면 일단 0인 걸 만족시켜 줄 수 있죠. 그죠? 예. 그 다음에 그 1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부호가 바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부호가 바뀌잖아요. F2'이 지금 1을 기준으로 해서 부호가 바뀌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다? 변곡점. 그러니까 요 결과를 가져와서 결국 우리는 어떤 사실을 얻어낼 수 있냐면 1,F1이 바로 뭐가 된다? 변곡점이 된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F2는 직접 여러분들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됐죠? 그래서 자 6주차 1차 강의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이 이제 조금 여러분들 생소한 내용일 거거든요. 예, 생소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일단 한번 읽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리 2.5.9하고 정리 2.5.10이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으니까 일단 한번 읽어 보시고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6주차 1차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